소셜미디어를 퍼포먼스로 봐서 그게 목적이고요. 외에는 그렇게 두 가지 공연학과 미디어 연구를 연결시켜서 가치를 발견하면 좋지 않을까, 융합적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점에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 정동이라는 의미가 대단히 낯설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이 지금 지겨우시죠? 지겨우시고 사회자 선생님이 빨리 끝내라는 그 지적의 손짓이 무언으로 느껴집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말은 안 하시지만, 짜증은 안 내시지만, 분노는 안 하시지만, 그런 와중에도 또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또 같이 학문적 논의를 해보고 싶다. 그런 무언의 입장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저 말로는 하지 않지만 뭔가 느껴지는 거죠. 같이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정동을 가지고 왔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후에 이제 만들어지는 명령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어떤 불꽃같처럼 폭죽처럼 퍼지는 와중에 만족이 고려시대 왕장성의 씨가 따로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감정이나 이런 어떤 무언의 뭔가 올라오는 그런 것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정동이라는 측면이 어떤 정치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2장은 그래서 이론적인 측면입니다. 이 이론적인 측면은 3장에서 그대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구두로 설명하고 3장에서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장 첫 번째 부분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연극 놀이를 한다. 가정법적인 자아가 있다. 연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3장의 100페이지를 보시면요. 2016년도 17년도 촛불 집회 당시에 이 페이스북에서 최순실 가짜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다 가짜였고요. 직업은 청와대 근무, 남부구치소에서 근무, 대통령 꼭두각시, 인형술사, 조종사 등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소개글에는 소식이 없으면 잡혀간 것을 간주해라, 최순실이라고 생각하고 욕해주세요 등의 문구가 달렸습니다. 자, 초상화도 달려 있었고요. 방문객들은 패친수라 감사합니다. 화이팅해, 잘생겼다. 돈 있으면 나랑 같이 나누었어요. 같이 감방 가자. 엄마랑 딸이랑 무기징역에 사형받아라. 이런 비난 댓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이 가짜 계정의 설치자가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는 사과하는 그런 이 댓글을 달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떤 두 번 행해진 행위, 셰크너가 얘기하는 그런 개념을 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최순실의 이미지는 원본의 실제적 행위나 처음 행해진 행위가 아니라 실제를 모방한 두 번째 행해진 결과 변형되어 산출된 환각적 이미지, 퍼포먼스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즈 이프의 가정법적 과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의 무대에 입장한 이용자 관객들은 이제 불신을 중지합니다. 실제 최순실의 페이스북 계정이 아니지만 최순실의 계정이라 믿고서 그런 동떨어진 안전지대에서 배우와 관객으로서 이용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마음껏 온라인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극에서도 욕하고 외설적인 장면하고 온갖 이런 비속어를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탈억제적 효과라고 합니다. 억제가 안 되고 어떤 거친 언어나 거친 비판, 분노, 중어, 위협까지도 다 얘기를 합니다. 결국 연극 무대였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은 이 가상적인 공간이 과연 라이브한 현존의 공간인가, 우리가 연극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디지털 공간은 아카이브 공간이죠. 흔적이 있기 때문에,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근데 과연 라이브한 현존의 공간인가? 물론 처음에 겉보기엔 아닌 것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텐츠만 볼 게 아니라 거기에는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뭔가 계속해서 댓글이 달리고요. 옆에도 동영상 추천 사이트도 매일 달라지고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올리지만 그 댓글에 또 누가 댓글을 달아주면은 내가 또 댓글을 달기도 하고 그 댓글에 영향을 받아서 또 콘텐츠를 또 바꾸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매번 달라집니다. 즉 우리가 이 영상이나 댓글이나 이런 게시판에 한정해서 이거는 고정된 거야, 이건 아카이브야, 이건 연극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상호 행위가 벌어지는 어떤 그런 장으로서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매번 방문객들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무대를
그런 영상을 그런 글을 대사를 보고 있는 셈이죠. 그거는 결국은 라이브하고 그거는 결국은 공현존하는 무대입니다. 우리가 공간적으로 공연전할 수는 없지만은 시간적으로는 얼마든지 공현존을 할 수 있고 그것은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연극의 개념을 달리 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2장 두 번째 장에서 했고 101페이지 두 번째 장은 그것을 응용한 겁니다. 그래서 101페이지 두 번째 장에 보시면은 유저들은 짤방 정치 드립이라는 명명하에 정치 상황에 대한 많은 패러디를 올렸습니다. 예컨대 한 이용자는 뭐 동합 곰돌이 풀을 패러디해서 여기다가 최순실 머리 스타일과 안경을 매칭해가지고 곰돌이 풀을 최순실로 바꿔놓고 여기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연설문을 써주고 낭독하는 희화적 모습이 트위터에 게시되었습니다. 혹은 뭐 헬조선 계급도 이런 멘트를 다 올려놨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뭐 혹은 뭐 살다 대통령이 1플러스 1일 줄 몰랐지. 중1인 우리 막내와 요즘 사랑 고백은 이렇게 한다고. 내가 너희 최순실이 되어줄게. 뭐 등의 문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보여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립니다. 그 게시물을 또 리트윗합니다. 그래서 그 게시 그림이나 글의 모습이 변함이 없지만 그런 어떤 그 참여자들 사이에 대화적 링크가 전개됨에 따라서 끊임없이 바뀌어져 나갑니다. 잠정적으로 의미나 가치가 달라진다는 셈이죠. 또 뭐 총계나 댓글 소리, 리트윗 등으로 뭐 가시화되고 또는 뭐 이렇게 그런 상호 행위에 따라서 게시물의 의미나 가치가 매 순간 변화되는 역동적 무대일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그것이 그 찰나적인 생산의 무대가 디지털식으로 변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극장으로서의 컴퓨터라고 하는 브렌다 로렐의 논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브렌다 로렐이 컴퓨터 공간은 연극이다, 극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역할 연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컴퓨터 모니터 공간에서 우리는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비재현적인 어떤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세계에서 가지고 와서 재현하는 것 같지만 어떤 비재현적인 것이 이미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 컴퓨터랑 똑같다. 컴퓨터에서 보는 세계는 우리가 어떤 신기루의 어떤 보지 못했던 세계 아닌가. 그래서 연극과 비유를 했었거든요. 그건 결국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소셜 비디오에서 그대로 재현될 수도 있지만 기록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 행위를 통해서 뭔가 다른 측면으로 구성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1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에서는요. 자아의 정체성을 발명한 퍼포먼스 공간이라는 점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최순실은 해시태그 달기 운동을 통해 더 심도 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해시태그는 이제 뭐 소셜 미디어의 그 샤표시죠. 우리 이런 거 할게요. 그러면 거기 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 콘텐츠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시청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의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호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있는 샵 기호를 누르고 띄어쓰기 없이 단어나 문구를 쓰면 해시태그가 되고 클릭하면 해당 해시태그가 포함된 콘텐츠가 모두 SNS상에 표시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 어떤 한 방송국의 PD분이 계속 뉴스에 공적인 언론에서 이 최순실 뉴스가 계속 가려지니까 우리 이런 최순실의 비리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해시태그로 그런데요 최순실은 이런 것을 붙여봅시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뉴스 고발의 차원에서 이런 거 해봅시다. 이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그런데요 최순실은 이 창조적 도리로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엄마랑 밥 먹고 나서도 그 이미지를 올리고 나서도 그런데요 최순실은 커피 한 잔 마시고 해도 그런데요 최순실은 맥주 한 잔 하고 해도 그런데요 최순실은 담배 한 대 피우고 해도 그런데요 최순실은 뭐 이렇게 또는 뭐 가을날 풍경을 만끽하고 나서도 그런데요 최순실은 이렇게 붙였던 겁니다. 또는 트위터 글의 댓글에도 생뚱맞아 보일 거예요. 뭐 그런데 최순실은 그러게요. 그런데 최순실은 생뚱맞는데 그런데 최순실은 이렇게 붙였던 거죠. 이게 확 터져 나가서요. 대단히 큰 무지막지하게 리트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냥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런데요 최순실은 외에도 게다가 최현택은 그리고 우병우를 해시태그를 통해서 함께 활용했습니다. 또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요 물대포는, 그런데요 세월호는, 그런데요 소녀서는, 그런데요 식기는, 그런데요 사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해시태그 운동으로 번져 나가게 됐습니다. 이 해시태그를 단다는 것은 사인을 한다는 의미죠. 네,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이 해시태그를 기입해서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소셜미디어상의 개인적인 메시지는 공적인 사회 정치적 맥락 내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뚱딴지처럼 어떤 그런데요 최순실은 이러한 해시태그를 붙이면서 이러한 태깅 행위는 일상 온라인상에서 복원하면서도 해시태그 달기 놀이를 통해서 일상적 삶의 맥락을 좀 더 다른 무대, 정치적 무대로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자전적 퍼포먼스인데 근데 거기에는 자기 일상만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셈이죠. 그래서 자아의 가장되고 파편화되고 불연속적인 스토리텔링이 유의적 차원을 넘어서 카니발의 축제로까지 진화되었습니다. 결국은 첫 번째 단락 103페이지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요. 어떤 사회적 규범의 재생산과 역전에 기여하면서 개인의 사적인 어떤 개인을 정치적 자아로 발명하는 네트워크된 자아의 유의로부터 유의가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 당시에는 무능력함에 절망하고 분노했었죠. 이 절망과 분노는 의식화될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의 네트워크 상에서 가짜 최순실 놀이를 하고 풍자적 성격의 글이나 글을 업로드하거나 해시태그를 공유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게 되었을 때 지각한 것은 단순한 절망, 분노 뭐 이런 것만으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페르소나는 무력했지만 어떤 또 그 공격할 때는 최순실을 공격할 때는 강력하고 단호했죠. 또 절망과 분노 속에 담아둔 풍자적 이미지와 텍스트에는 유의적 쾌락과 가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용자들이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면서 생성한 자아 정체성에는 진정성과 인공성이 혼합되어 있어서 몸은 일상생활이나 온라인의 사적 공간에 구속되었을지만저 그 사람들 다 광장에 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요 마지막 단락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촉발되는 이러한 사회성에 있는 결국 이 사회성에 있는 것이 정동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예, 그래서 리미널리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성에 있는 몸에 변조되는 감각에 대한 지각, 정동에 대한 지각이야말로 온오프라인에 걸쳐서 촛불에 관한 열정을 확산시킨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찰나적, 연속적, 폭국수 같은 무정형의 비선조적인 감각이 강도로 충만한 정동은 결국은 그거는 뭔가 선조적인 것이 아니라 리종적 관계, 막 뒤엉킨 상태입니다. 그런 을 촉발하는 소셜미디어의 네트워크 관계망으로부터 연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국가나 아버지나 파루스 같은 사람들 보면은 우린 그 사람들보다 뭐 못났구나 그런 결호의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정체성으로 가지게 되죠. 그럼 어떤 파루스적 상징적 기표로부터 비롯된 결호된 자아 이미지는 소셜미디어의 네트워크 공간에서 삭제됩니다. 여기서는 차감의 법칙이 상산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덧붙이는 거죠. 해시태그 달기 운동을 통해서 덧붙였던 것처럼. 그래서 소셜미디어상의 콘텐츠를 끊임없이 업로드하고 복사하고 실어나르고 공유하는 더하기의 법칙만이 온라인에서 통용됩니다. 그래서 파루스라는 일반적 법인주의 자아 자신을 환원하는 억압 없이 소셜미디어 이용자들 오직 더하기의 법칙에 의거해 다층적, 복합적, 이종적, 불균형, 통역 불가한 실천들을 마음껏 서로의 SNS 계정에 덧붙일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열려진 공간을 단언하고 옹호하는 것이 곧 퍼포먼스의 본질입니다. 퍼포먼스적 실천에 따라 가상 공간에서의 혁명적 순간이 잠재화됩니다. 그래서 국가와 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한 구심점 없이 그냥 연결되기만 할 뿐인 그러한 다수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위계적 형태를 반박하고 회피하며 초월하는 형태는 리더 없이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네트워크 형태를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형의 순간은 폭죽과 불꽃처럼 나타납니다. 무능한 국가 집권자로부터 느껴진 절망과 무기력감에서 새로운 미래와 사회적 형성을 깨하는 희망과 행복감의 전환점, 변형의 순간은 합리적, 이성적, 언어적으로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이라는 덫에 걸렸던 욕망이
갑작스럽게 방출되는 강력한 에너지의 흐름부터 옵니다. 그 능동적 에너지의 흐름이 곧 정동이라면은 소셜미디어라는 극장에서 억압을 내쫓고 변형의 정치학을 위해 퍼포먼스 된 것은 결국 차이의 확산과 증가를 위해 끊임없이 덧붙여진 감각의 강도, 정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허재홍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제목, 발표는 제목 읽었을 때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주제인데 개인적으로 소셜미디어나 촛불 집회 같은 것처럼 굉장히 재미있게 관련이 있거든요. 이 책은 사건이어서 그런데 SNS 같은 건 저도 지금 평소에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고 촛불 집회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당시에 경복궁 청와대 근처에 살고 있어서 몇 달 동안 이제 주말에 외출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이 됐었고 드라마학회 갈 때 서강대에서 일부러 갈 때가 한 50분 정도 걸어서 간 다음에 택시 타고 참석했던 기억이 나요. 이걸 또 다 읽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는 거의 이 논문에 설득이 된 상태로 이제 토론을 쓰긴 했는데요. 제가 이 소셜미디어를 생각해보고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여기서 이제 로너간의 논리를 처음해서 공간성을 공유하지 못하지만 시간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제 라이브 퍼포먼스를 이용하니까 라는 설명이 이어지는데 이게 과연 정말로 그러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유튜브를 예를 들면서 하드라이브에 쿠키가 변화하고 댓글이 변화하고 추천 영상이 변화한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유튜브를 볼 때 어떻게 보더라? 좀 생각해보니까 이 얘기를 컴퓨터로 보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핸드폰으로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왜냐면 핸드폰은 보통 이제 꽉 화면을 켜놓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 것들을 거의 몰입하면 어떻게 안 보게 되고 또 예를 들면 주변의 것들 그러니까 그 컨텐츠는 그대로 있다 주변의 것들이 변하는 것이지 컨텐츠 자체가 변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뭐 1973년에 나온 마빈게임을 보면 2003년에 누가 올라가고 2019년에 내가 본다고 하면 변화 없이 1973년 거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읽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생성성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건 아마도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할 때 로너간의 예시는 유튜브를 갈고 이제 분석에서는 주로 이제 트위터가 나오는데 트위터랑 유튜브랑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셜미디어로 묶어버릴 수는 있는데 사실은 얘들도 사실은 주사용층, 사용하는 목적, 사용 방식, 우리가 보는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이형들이 있어서 이 매체의 종류에 따라서 분석을 좀 더 예각화 형태로 하면 좀 더 설득력 있는 되지 않을까. 이건 사실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의견은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셜미디어가 이제 연기하는 공간인 건 확실해 보여요. 여기 가짜 최순실 배정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도 우리가 혹은 사람들이 SNS를 쓸 때 보면 일상은 굉장히 비참하고 무추하더라도 이제 좋아 보이는 것만 풀어주고 자랑하는 거는 이렇게 생겼을 때는 얼마나 그렇게 연기하는 공간인 거 확실하고 특히나 여기서 이제 최순실 계정을 두고서 사람들이 막 성토하는 이런 것들이 서로 자기감이 누군가를 연기하는 거 그래서 확실해 보이는데 저는 본문에서는 이제 퍼포먼스의 무대에 있자는 관객들이 불신의 준비 상태하에서 영국적 환각을 느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불신을 중지하고 막 몰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진짜 최순실 계정이라고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가짜 최순실 계정인 걸 알고 있으면서 자기 또한 원래 내가 아니라 이거를 막 용기 있게 성토할 수 있는 어떤 깨어있는 시민, 막 용기 있는 시민 이런 걸 연기하고 있는 것 즉 상호 퍼포먼스적인 것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더 연극적인 게 소셜미디어의 공간 아닐까 생각을 했고 세 번째로는 질문인데 일단 태경이나 혹은 뭐 소셜미디어 같은 것들이 사적 능력, 공적 능력을 확산시키고 몸은 일상에 매여 있어도 우리 정치 광장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달려오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고 이제 선생님께서는 발표문에서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으로 느껴져요. 이런 뭐 거리에서 부심적 메가폰 잡으면 자기를 수근거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구리한 권력들이 구리하는 혁명이라든가 민주의 속성 같은 것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오용, 남용 혹은 나아가서 역용되는 경우는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걸 검색해보면 정작 내가 검색하려던 건 안 나오고 그냥 누가 자기 셀카 올리고 관광 광장이라고 찍어놓고 자기 집에서 찍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상품 올려놓고 그 태그를 달아고 누군가를 끌어들이고 혹은 이제 더 나아가서 역경되는 예를 들면 예전에 댓글 조작이라든가 댓글 검색처럼 그런 것들도 사실은 원래는 성소 대상이었던 그 불이행 권력이라든가 이런 자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용되고 그걸 또 공적 영역이 다시 사적 영역으로 축소되어 버리는 경우도 종종 생기거든요. 이런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하고요. 그거 안 되더라도 참 논문 아니 발표문 자체로 변식 선배님 선생님께서 항상 근대일보부터 교양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분야의 좋은 문제를 연구하시면서 이 자본하고 인간의 어떤 퍼포먼티 같은 주제로 싹 묶이는 그런 게 이번 발표문 같은 굉장히 사실은 토론으로 여러 질문들을 수긴 했지만 배우는 입장에서 또